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은 새벽이고요. 이제 나스닥장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제가 보면서 또 SK하이닉스가 과연 월요일 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상 업로드를 좀 빠른 시간에 해 드리고 있고, 자, 어저께 5.91% 오랜만에 또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주주님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단 글로벌 시장이나 AI 쪽 반도체 쪽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반도체 지수가 아직 마감이 된 건 아니지만 하락으로 거의 3.5% 정도 하락, 나스닥도 하락, 또 S&P 500도 하락으로 또 중요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볼게요. 우리 또 마이크론도 또 이렇게 5% 가량 하락이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도 하락했고, 이렇게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 월요일에 또 얼마나 또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또 심하겠죠. 네. 심할 수밖에 없는 장이 나올 거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응들, 또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를 그러면 어떤 식의 대응을 통해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조정은 또 어디까지 나올 것이며, 이게 단순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가 꺾이는 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마 좋은 내용들, 그리고 정말 유익한 내용들 많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반등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유가 반도체가 최근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됐던 막 CPI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P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도 AI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오히려 올랐어. 오히려 올랐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엔비디아나 AMD나 반도체 장비들이 이런 미중 관계가 완화가 되고, 또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올라와 줬거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아직 엔비디아 H200 칩을 사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칩 의존보다 자체 칩 육성을 우선하고 있다. 회담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기술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반도체주가 지금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악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결국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들,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어제 나왔던 하락을 보시다시피 결국 미 선물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미 선물 시장을 좀 선반영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또 아시아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 마감도 중요한 게 결국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 주면서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SK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는 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하락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 하락이라는 게 결국 AI 쪽 또는 진짜 그냥 근본적인 본질, AI 쪽에 대한 본질에 대한 재료가 끝났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끝났느냐? 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순 이벤트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조정들은 우리가 오히려 내가 뭐 이제 종목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겠지만, 이런 걸 우린 바로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이나 강력하게 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 보는 기회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뭐 AI 쪽에 대한 투자나 또 AI 쪽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절대 저는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고, 이런 조정들이야 반도체 지수 이런 조정들이야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조정들 또한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상승을 해줄 거라 봅니다. 물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6월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한 말이 하트넷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 대비 62%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미시시피 버블 당시 프랑스 증시와 닷컴 버블 정점 당시 나스닥 수준에 필적한다라고 평가를 한다. 또 이런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200일 이평선이 여기에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격을 좀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60%대 차이가 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가 예전에 그 버블닷컴이나 정말 한번 급락이 나왔던 그 시기의 격차와 거의 똑같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무조건 100% 맞는 게 아니야. 저는 약간은 제 생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상승 뒤에 조정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아직 이런 강세장에 대한 추세가 지금 당장 끝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일단 지금 나오는 조정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죠. 지금 나오는 조정은 일단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가격대가 얼마야? 지금 현재 저점 바닥부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가격대가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대부터 시작됐던 가격이 지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올라오잖아. 그렇잖아요. 이때잖아. 2025년도. 2025년도에 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200만 넥스를 찍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에 대한 이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1차 목표가일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이런 좀 크게 늘릴게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조정과 상승은 계속 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단기 조정이 나올 뿐이지 절대 이 고점 신호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단기 조정이라고 해봤자 떨어져봤자 저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의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게 뭐 정말 300만 닉스가 될 수도 있겠고 250만 닉스가 될 수 있겠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조정 단계가 한 번쯤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과 시황을 공부하고요. 저는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두고 그리고 RSI나 또 MACD를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타점들을 같이 잡아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제가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을 그 시황과 또 타점에 대한 부분들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SK 하이닉스의 하이 이 두 글자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또 직장 다니시거나 본업이 있으시거나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바쁘셔 가지고 이런 영상을 보거나 또 구독자방에서도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들은 계속 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또 문자로도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타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게 사실 시장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져 나올지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 정확하게 잡고 나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금 단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잡아 나갈 거고 그리고 이런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가시면 앞으로 다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많이들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뭐 메모리 쪽이나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원전, 뭐 광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뜨고 있잖아. 근데 아직도 저점 바닥에서 AI 섹터로서 못 올라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거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우리가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 이제 이 AI 시대에 폐배터리나 이 희귀 금속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상당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하면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러니까 좋고 저러니까 좋고 딱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 금속 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리나 니켈, 리튬, 히토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AI 때문에 광물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현재 너무나 반도체, 메모리, 뭐 전력, 원전 이쪽으로만 수급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조금은 수단매가 돌 때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섹터들,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한 섹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저점 바닥에서 아직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항상 부족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미 반도체가 부족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전력에 대한 부족도 이미 어느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직 주가에서 뜨지 못한 건 금속과 자원 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자원 쪽에 대한 과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갈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런 금속 자원들도 AI, 전력, ESS, 로봇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AI 시대는 결국 전기를 먹는 시대고 전기를 저장하려면 금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금속 관련된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자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이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 왔었던 그리고 이걸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휴림 로봇을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저점이 깨지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RSI가 저점에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확실한 매수 관점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 상승으로 끝없이 상승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앞으로의 상승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올 것인지 또 이런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선별해 나갈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링 로봇도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고 또 제가 최근에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제가 그 피지컬 AI를 계속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저점 바닥부터 이 섹터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저는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정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제가 분석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점 바닥을 딛고 있는 앞으로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섹터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앞으로 정확한 고점 시그널과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섹터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선물까지도 꼭 받아가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더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